자, 오늘은 또백왕클 제4강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법 노트를 가지고 개념을 좀 정리한 다음에 또 우리 2교시에 심화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4강 복소수 개념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일은 아니겠지만 역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까지 배웠던 수의 체계, 수체계라고 하죠. 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에는 엄밀하게 얘기할 때 실수 범위까지만 중학교에선 배웠습니다. 중학교에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란 얘기예요. 자, 크기, 대소, 양수, 음수, 양음,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는 측정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측정.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이라고 하죠. 크기 대소를 비교한다는 거, 측정. 그 다음에 양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 양수가 아니라 양으로 표현,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숫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수, 영어로는 리얼 넘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얼 넘버. 뭐 수학이 현대 수학이 외국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영어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크기 대소 양음 판단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측정, 양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 이것을 리얼 넘버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실수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겠고요. 또 양수 곱하기 양수도 우리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즉 이 똑같은 두 수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거나 결과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 다시 말해서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배운 게 실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어떤 두 수의 제곱이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에서, 즉 수학계, 그러니까는 학문적 수학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자 카르다노, 우리가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법으로 유명한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으로 유명한 그 카르다노에 의해서 주창,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는 그 어떤 수에 대해서 정의해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정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는 그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i라고 정의를 하고 표현상 루트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약속하자가 처음으로 주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2를 i라고 표현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호 관계를 그대로 쫓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 허수 i의 탄생은 약속이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다. 자, 인간이 실수라고 하는 범위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약속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두 물질을 아니면
이 물리학 계산을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허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약속된 것이다. 즉,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들을 통칭해서 허수라고 부르고, 그러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i, 즉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하자. 이게 이제 허수의 탄생이고, 자,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 자, 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재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원소. 우리가 수를 이루는 두 가지 원소는 실수와 이제 이렇게 약속된 허수다.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체계는 이렇게 복소수 두 개의 수의 체계를 배운다는 얘기야.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이제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칙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수라고 하는 녀석들을 가지고 더해보고 빼보고, 즉 실수를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누어 봐도, 물론 0으로 나눌 때를 제외하고요.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결과가 반드시 실수가 됩니다. 이것도 실수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실수들을 가지고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면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허수를 가지고 허수와 허수를 갖다가 우리가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누어 보면 꼭 허수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꼭 허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허수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 실수는 항상 더하거나 빼나 곱하고 나누어도 실수가 되지만 허수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허수를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실수와 허수를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 역시 어떨 때는 실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허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실수와 허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반드시 허수가 돼요. 그러나 실수와 허수를 갖다가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 간단합니다. 이 실수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0인 경우에는 곱할 때 하고 나눌 때 무조건 0이 되니까 반드시 이건 역시 실수가 되지만,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0만 아니라고 한다면 허수와 곱할 때 나눌 때는 또 반드시 허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수에서 0만 제외하고 나면 실수와 허수의 사칙연산은 항상 허수가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복소수는 무엇이냐? 바로 앞서서 이야기한 실수와 실수의 합, 허수와 허수의 사칙연산, 그리고 실수와 실수의 사칙연산, 또 실수와 허수의 사칙연산의 결과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불러요. 이들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연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소수 Z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A 플러스 BI, 실수와 허수의 형태를 가진 녀석의 합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A, B는 반드시 실수로 정의하고요. 이 I는 반드시 허수로 정의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i가 붙지 않은 쪽을 실수부라고 부르고요. i가 붙은 쪽에 이 b만을 허수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부는 바로 어떤 위치,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뭐 우리나라 행정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수의 역할을 하는 곳, 허수의 개수 역할을 하는 것을 허수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복소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표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임의의 실수 small ab, 실수 ab가 있고요. 허수 단위, 이 허수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런 표현 자체, 루트를 사용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표현 자체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기호를 썼어요. 이 i가 탄생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imagine, imaginary 이렇게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imaginary number, 허수 단위 i는 imaginary number의 i에서 따온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소수라고 하는 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의 덧셈으로 연결된 형태야. 자, 여기에선 덧셈이란 표현보다는 덧셈 기호를 이용한 연결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복소수 a 플러스 b, i 형태가 있을 때 a와 b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정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앞으로 a 플러스 bi야 다시 ab는 실수, i는 허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고 i는 허수 이렇게 i는 허수, 허수 단위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A하고 B가 실수이니까 우리는 A와 B를 갖다 다음과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어요.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B, 즉 허수 부분의 개수가 0인 경우에 이 복소수 전체를 한 가지로 읽어낼 수 있어요. 뭐라고 한다? A만 살아있으니까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표현이 복잡하죠. 이렇게 표현이 복잡할 때는 우리가 대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Z라는 대표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전체가 이 친구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함수 배웠잖아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복잡한 식을 y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일종의 치환이고 또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a 플러스 bi의 순서상을 z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a와 b의 순서상이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 우리 칸을 하나 또 빌려서 메모지를 하나 빌려서 선생님이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곧 지워질 겁니다. 우리 잘 봐주세요. 자, Z라고 하는 친구를, 즉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BI로 표현했을 때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은 B가 0이 되는 케이스로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B가 0이 되겠다. 그러면 Z가 A만 되겠죠. 자, 복소수가 A만 된다. 실수부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 복소수 Z는 실수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Z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가 되는데, 자, B가 0이 아니니까요. 자, 이때 A가 아직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A를 갖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A가 0인 경우, A가 0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또 나눠봤어요. 됐죠? 그러면 A가 0인 경우니까 Z라고 하는 친구, 즉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B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가 분명히 0이 아니니까 살아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실수부가 사라졌을 때의 복소수 Z는 순허수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순허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순허수. 됐죠? 실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합집합인데 두 개를 갖다 다 이렇게 합한 내용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허수부가 사라지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를 그 복소수 Z는 실수라고 읽는 것이고 됐습니까? 허수부는 살아있는데 실수부가 사라지는 것을 특별히 순허수라고 구별해서 읽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Z는 실수부도 살아있고 허수부도 살아있는 경우에 이 Z는 복소수 Z는 우리가 혼허수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혼허수. 자,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눌까요? 우리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그 특징이 있죠. 선생님 이러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자로 봤을 때 먼저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먼저 태어나서 아는 것을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죠? 해석을 해보면 그죠? 그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배우지 않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학생, 배우지 않고자 하는 학생을 배우지 않고자 하는 사람을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읽겠죠. 그죠? 좀 유치하다.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부여됐을 때는 그 특징이 또 있습니다. 특징. 그죠? 수학 선생님은 조금 지루해.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소수가 Z라는 역할을 할 때는 실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바로 Z의 제곱, 즉 A의 제곱이 되겠죠? 실수의 제곱이야. 그래서 실수라고 불리어지는 복소수는 바로 제곱을 했을 때 반드시 0보다 커나 같다. 아시겠습니까? 이 복소수의 특징이에요. 이건 실수의 특징인데요. 그렇죠.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바로 복소수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 복소수가 실수일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순허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제곱을 해봤더니 무엇이 됩니까? b의 제곱, i의 제곱이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b의 제곱은 양수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음수가 됩니다. 이게 또 순허수의 특징이에요. 자, 복소수인데 순허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복소수는 제곱을 하면 반드시 음수가 된다. 반드시. 이게 두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의 특징? 복소수의 특징.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혼허수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관찰을 해볼게요. 혼허수는 A도 B도, 즉 실수부와 허수부가 모두 존재하는 허수를 혼허수, 즉 혼허수 역시 복소수이니까
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소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i, 우리가 지금까지 곱셈 공식 배웠잖아요. 이제 여기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a의 제곱에 2abi 그리고 b의 제곱, i의 제곱이에요.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i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부와 허수부가 생기고 이미 앞서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니까 2ab 이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아니죠. 즉 i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a하고 b가 같으면 사라질 수 있죠.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으면 사라질 수 있어. 그러나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다르면 사라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또 한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같다면 바로 이 z의 제곱은 2abi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좀 말이 어려운데 읽어볼게요. 어떤 혼허수가 있는데 제곱을 했더니 순허수가 되었다. 그 말은 그 혼허수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다르면 z의 제곱은 다시 순허수 상태가 될 수 없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i 혼허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z라는 친구가 1 플러스 i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a의 역할은 1이 되는 것이고 b의 역할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모두 1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제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야, 너는 반드시 순허수가 될 거야.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i의 전체의 제곱은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가능한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i 순허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복잡한 걸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z라고 하는 것이 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을 하면은 분명히 순허수가 되어 있을 것이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친구를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a의 제곱, b의 제곱 아까 위에 여기 보이십니까? 2abi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i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어떤 혼허수의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언제?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이 서로 같을 때. 됐죠?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너무 말이 빠르거나 내용이 많다면 잠깐 멈춰놓고 필기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이제 비대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죠. 선생님이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막 미친 듯이 필기하고 칠판 지워버리면 쫓아가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이
너무 느리면 1.2배속이나 3배속으로 듣고 잠깐 휴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또 한 가지의 성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역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정의했어요. 복소수 Z는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으로 표현했는데 요거야, 요거. 아니 왜 플러스만 써요? 마이너스 써도 되잖아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으로 표현하자가 기본이 되는 Z의 표현 방법이라고 한다면 A-BI라고 한다면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야. 어떤 차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허수부의 부호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Z 위에다가 바라고 붙입니다. 요걸 바. 여기 바가 아니라 바. 바. 이렇게 바. 여기 뭐는 뭐. 이렇게. 뭐. 예. 이게 아니라 바. Z 바. 이렇게. 근데 읽을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원래 복소수라고 한다면 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특별히 Z의 켤레 복소수. Z 바는 Z의 켤레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복소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자, Z1을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2를 A-BI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인 약속, 원래 복소수를 정리하신 학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한 방법이니까 존중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Z바라고 있고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관계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가 꼭 플러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Z라고 하는 녀석을 P-QI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건 일종의 그냥 약속이니까. 그죠? 그러면 Z바는 이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P 플러스 Q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자, 한 가지로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확장해 가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잘 봐. 2i-3에 z바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 즉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반드시 2i 플러스 3이라고 써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뭐라고 읽어드렸습니까?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켤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표현은 Z바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간단히 복습해 봤습니다. 그죠? 켤레 관계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 내용들을 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쭉 정리해 놨어요. 자, 선생님이 필기한 것은 이제 좀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자. 이제 지워버리자. 자, 필기한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라. 됐습니까? 자, 싹 지워버렸어요. 자, 위에 있는 내용도 좀 지워버릴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뿅.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소수를 읽어낼 때는 실수부와 허수부, 이 빼고야 여기를 허수부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실수, 그 다음에 허수로 나눠지고 이 허수는 다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우리가 이것을 혼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혼허수. 자, 한자를 자꾸 쓰지 말자. 이래서 우리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사는데 선생님 때는 또 혼허수, 지금 대학 교재에도 혼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허수, 혼허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용어 하나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소수 상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소수의 상등. 상등이란 말은 서로 같다라는 한자죠. 자, 두 복소수가 있는데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예요. 자, 실수부가 스몰 a, 허수부가 스몰 b, 실수부가 스몰 c, 허수부가 스몰 d로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복소수의 상등. 마치 항등식에서 기억나니? 같은 차항의 개수가 같은 것. 이것을 우리가 항등식의 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프라임 x의 제곱 c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그 다음에 c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A하고 A 프라임이 같아야 하고 B하고 B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C하고 C 프라임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선생님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데 지금 새벽이어서 그래요. 새벽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어서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자꾸 갈라져요. 웃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것처럼 복소수상등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꼭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꼭 같아야지만 이것을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읽어요. 자, 복소수에는 실수와 허수로 나눠지는데 A 플러스 BI가 0이 되었대요. A 플러스 BI가 0이 됐다? 이게 어떻게 됐지?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A, B, C, D가 실수일 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 있나? 한번 잘 봐야 돼. X 플러스 Y, I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이고 Y가 0일 것이다. 자, 이런 추론은 틀린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함성이 뭐야? 함정. 글씨가 쓰이다 말았어. 함정. 자, X 플러스 Y, I가 0이다. 아니, 지금 위에서 배웠잖아. A 플러스 BI가 0이다. 그러면 A가 0, B가 0 이렇게 배웠는데 X 플러스 YI가 0이다. X가 0이고 Y가 0일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왜 그러죠? 여기를 보세요. 복소수를 정의할 때 실수부와 허수부에 쓰이는 문자는 반드시 실수로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XY를 실수라고 여기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봐. 좀 어려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I라고 해보자. Y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잘 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 곱하기 I. 그러면 마이너스 1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I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0이 될 수 있잖아요. 꼭 X가 0이고 Y가 0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해요? 자, 다시 한 번만 연습할게. 함정이니까. 그쵸? 아까 함성 이랬나요? 그죠? 자, 봐봐. 이번에는 P 플러스 QI가 0이다. 이렇게 썼어요. 단, P, Q는 정수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P하고 Q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판단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자, 정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실수에 포함되는 내용이야.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함정. P 플러스 Q. 요 문자 좀 바꿀까요? 그죠? 여러분들 요런 디테일에 또. 자, M 플러스 NI가 0. 자, M, N은 자연수.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거이면 M하고 N은 0이다.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왜 거짓입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MN을 자연수로 제한했으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M 플러스 N i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함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수상 등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조건이 실수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소수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뭐 정수로 구별했는지 자연수로 구별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좀 힘들면 화면 잠깐 멈춰놓고 잠깐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칙 연산을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4칙 연산인데요. 자, 이전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다시 여기다 정리해 놓고 4칙 연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을 앞서서 배웠냐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 x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i로 표현하면서 허수의 탄생을 갖다가 알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로 뿅 들어가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인정하겠다. 됐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제곱을 했을 때 사라지니까 이걸 줄여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언제나 i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이 i를 특별히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읽는다. 허수를 계산할 때의 단위, 허수 단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잘 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안 쓰고 이 친구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아하, 아이고 이거 다시 쏘리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2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걸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놨어.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루트 2i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루트 2i. 됐습니까? 아니, 다시 루트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쓴다고요? 루트 15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15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자,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써봤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a. 그러면 얘는 루트 a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ai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안 돼요.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a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요. 약속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들아, 이 a가 반드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거일 때 됐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쓸 수 있고 루트 a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앞서서 위에서 사례를 든 것들이 다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때인데 마이너스 a라고 해서 꼭 음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고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i라는 녀석이 하나 혼자 있어요. 이걸 갖다가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i의 세제곱은요. i의 제곱과 i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i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다시 i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i의 4제곱 곱하기 i. 근데 i의 4제곱이 방금 전에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이 친구는 i가 될 거고요. i의 6제곱은 자, i의 제곱과 i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i의 4제곱이 또 1이라고 했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i의 7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i의 세제곱과 i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i의 4제곱이 역시 1이고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자, i의 8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인데 이 친구가 11, 그래서 1 이렇게 나오죠. 아니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i의 1제곱은 i가 되겠고 i의 2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i의 4제곱은 1이 되는데 그쵸? 여기를 잘 봤더니 그대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된다. 계속.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규칙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규칙. 어떤 규칙이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i의 n제곱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n은 자연수. 이 n이 자연수인데 이 n을 갖다 좀 더 섬세하게 구별을 해보는 거야. n이 얘처럼 1이라든지 5라든지 하는 숫자, 우리 나머지 정리 배웠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에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잘 봐. 4L-3 이렇게 쓰고 L은 자연수라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잘 봐야 돼요. 4M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M은 음이 아닌 정수. 자, 이렇게 써요. 이걸 좀 줄여서 L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인자연수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자, 얘는 M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얘는 말로 풀어서 쓴 거야. L은 자연수. 자, M은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장점은요. 여기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나머지는 양수이 되니까 여기가 보기가 좋은 거고요. 이것은 나머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식이에요. 4L-3.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n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 그러면 4L-2. L은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4M 플러스 2. 자, M은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이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 n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4l 마이너스 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 즉 4m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배우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있어요. n이 뭐야? 4l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건 뭐야?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 이것은 4의 배수의 관점에서 표현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벌어져요. 4m 플러스 4. 좀 웃기죠? 그죠? 4m 플러스 4. 이렇게 안 써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바로 4m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m과 구별하는 것이죠. 이 m 프라임은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또 새로운 문자가 나오니까 아우 그거 좀 불편하네요. 그죠? 이해해요? 오케이? 아하.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익숙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학습입니다. 공부예요. 상식이고요. 자, 다시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 2인 놈, 3인 놈, 4의 배수, 4로 나눠 떨어지는 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m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n을 m만 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m. 그러면 얘를 갖다가 4m 꼴 n이 4m 플러스 1꼴 n이 4m 플러스 2꼴 n이 4m 플러스 3꼴 이렇게 쓰고 싶으면 m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자연수 n은 다시 모든 자연수 n은 이렇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 2인 놈, 3인 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요 녀석 m이 0부터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n은 4m 프라임. 이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m 플러스 2를 줄여서 쓴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조금 불편한데 이 n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옛날에 한자로 배울 때는요. 잉여라고 합니다. 나머지에 의한 구분법. 그래서 잉여, 그 다음에 분류, 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또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 이래야지만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됐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에 대한 또 기본적인 좀 상식이 있으니까 그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좀 해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그대로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있는데 더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한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복소수를 뺄 때에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복소수를 곱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전개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요. 두 복소수를 나눌 때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복소수를 나눌 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Z가, 즉 복소수가 A 플러스 BI 꼴이라고 하였을 때 이 친구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 A-BI라고 쓰는 걸 켤레 복소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왜 배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게 좀 많네. 그지? 자, 요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화면을 조금 내려서. 자, 자, 또 메모지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보조 칠판 하나 열어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Z라고 하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했고요. 그 켤레를 A-BI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됐죠? 자, 이때 이 복소수가 아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더라? 자, 한번 써볼게. B가 0이 되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B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Z는 A, 실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실수. 그러면 Z바, 아니 실수의 켤레를 구하려고 봤더니 허수부 자체가 없어. B가 0이니까. 그럼 얘는 A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Z, 즉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하, Z는 실수구나. Z와 Z바가 같다라고 한다면 Z는 실수이구나. 됐죠? 오케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B가 0이 아니고 다시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0이니까 Z는 BI라고 쓸 수 있죠. BI.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순허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Z바는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Z바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Z입니다. 단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0과 마이너스 0은 같은 것이죠. 그죠? 0에는 부호가 붙어도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치 Z가 마이너스 Z바가 마이너스 Z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0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 Z바가 마이너스 Z를 만족하는데 복소수 Z는 0은 아니다. 이 표현이 있다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Z바가 마이너스 Z이면 우리는 무엇이다? Z는 순허수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Z는 순허수. 야,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구했더니 그것은 그 복소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복소수와 같다. 그건 그 복소수가 순허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훈련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라는 문자에 대해서 안목,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진작됩니다. 그리고 판단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하는 거야. 자, Z가 A가 0이 아니까 A 플러스 BI.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혼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읽는데요. Z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죠? A-B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니까 Z바도 혼허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야. 켤레끼리의 관계입니다. 다시 켤레끼리의 관계. 자, 다른 게 아니라
켤레 복소수끼리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볼 거야. 자, 다시. 자, z 더하기 z바예요. 즉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자, 켤레끼리 더하면은요, 허수부가 사라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2a가 된다. 됐죠? 근데 켤레끼리 더하면 결과가 반드시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z 마이너스 z바. 자, 이때에는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니까 2bi가 됩니다. 자, 이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b가 0이면 역시 실수가 되는 것이고요. b가 0이 아니면 이때는 순허수가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됐니? 오케이? 자, 이번에는 z 곱하기 z바예요.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i의 제곱. 다시 말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a도 실수, b도 실수니까 이 친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실수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켤레끼리 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뭐라고? 켤레끼리 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켤레끼리 곱하면 자,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가 되고 켤레끼리 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된다. 자, 이제 켤레끼리 나누면이야. 켤레끼리 나누면. 됐죠? a-bi분의 a 플러스 b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소수의 나눗셈의 방법, 즉 분수로 표현된 걸 우리가 나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 나누기 b는 b분의 a다. 자, b가 0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분모의 켤레. 분모의 켤레? 이게 뭐지? a-bi의 켤레는 a 플러스 bi죠. 이것을 분자 분모에 그대로 곱하여 줍니다. 자,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분모가 켤레끼리 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고, 특히나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z바라고 하는 것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a 플러스 bi의 제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을 전개해 볼 수 있겠죠? 자, 전개해 보시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전개 a의 제곱, 그 다음에 2abi 그리고 b의 제곱, i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하자. 자, b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b의 제곱에, 자, 이 친구 2ab 그리고 i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 또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아까 복소수의 4칙 연산이 좀 원활하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켤레끼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또 요약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시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가 되고 켤레끼리 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며, 켤레끼리 뺄 때
알겠습니까? b가 0이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반드시 순허수가 되고 b가 0이면 실수가 될 수 있다. 켤레끼리 뺐을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자, 요거 이제 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뿅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간다.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C 플러스 DI의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나눗셈에 있어서 반드시 분모의 켤레를 곱하여, 분자 분모에 곱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쪼개서 C 플러스 DI 곱하기 C 마이너스 DI는 어떻게 되죠? 그냥 암산할 수 있을까?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I의 제곱.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AC, AD, BC, BD. 이래서 I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구별하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에 AC 플러스 BD, C의 제곱, D의 제곱분에 바로 BC 마이너스 ADI. 자, 외우면 좋겠고요. 안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싹 지워놓고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까. 자, 분모가 C 플러스 DI고 분자가 A 플러스 BI야. 그러면 이 녀석은 C의 제곱, D의 제곱, C의 제곱, D의 제곱이고 위아래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실수부, 허수부의 문자를 보시면서 여기를 쳐다보세요. 실수부끼리 곱했고 허수부끼리 곱해서 더했다. AC 플러스 BI.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봐야 돼. 올라가고 내려가고 BC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래서 AD 됐습니까? 오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BC 마이너스 AD 그리고 I 붙여주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됐죠? 뭐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실수 PQ 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R 플러스 SI에 P 플러스 QI. 자, 이걸 간단히 하시오. 이러면 R제곱 S의 제곱, R제곱 S의 제곱, 그 다음에 PR 더하기 QS 더하기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QR 마이너스 PS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훈련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켤레를 곱하는 걸 실수화라고 합니다. 켤레를 곱하는 걸 실수화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계산이 길어지겠죠. 자, 계산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예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요거. 자, 잘 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하죠? 자, I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1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랑 곱해 1. 얘랑 곱해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더하기.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이너스 1 내려가고 마이너스 1i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0이 돼버리고요. 2분의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귀찮죠? 그래서 때때로
이것을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다. 이걸 뒤집어 볼게. 자, 뒤집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 뒤집어서. 계산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을까? 여기 따라와 봐. 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 자, 요거 어떻게 되죠? 1, 1. 자, 요거 어떻게? 1. 위아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1 마이너스 플러스 1 i. 정리하니까 얘는 0 되고 2분의 2i. 그래서 i. 이렇게 돼요. 자, 잘 봐.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는 i.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 우와. 그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 자, 여러분들 안목을 키우는 친구들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다라는 얘기야. 좀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 영어 단어 많이 외울수록 영어 잘하잖아요. 물론 영어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잖아. 이들 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듯이 문법, 그치?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i 곱하기 마이너스 i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안목이라는 게 필요해. 뭐지? i분의 1은 마이너스 i가 된다. i분의 1은 마이너스 i가 된다. 마이너스 i분의 1은 1이 된다. 요것도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됐죠?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자, 증명 다 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야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소수의 4칙 연산인데요. 자, 세 복소수를 갖다가 우리가 Z1, Z2, Z3로 구별을 해봤어요. 자, 복소수는요, 이렇게 더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곱할 때도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3개 이상의 복소수를 Z1과 Z2를 더한 다음에 Z3를 더하나 Z1에다가 Z2, Z3를 더한 값을 더하거나 해도 결과가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그리고 분배 법칙 역시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분배 법칙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실수의 계산 법칙이 모두 여기에 성립한다. 복소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켤레 복소수 앞서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어서 하나 배울게요. 복소수 a 플러스 bi 전체에 bar을 붙여도 됩니다. 자, 우리가 치환 방법, 즉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z바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하지 않고 a 플러스 bi 전체에 켤레를 붙이면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우리가 숫자 3이라는 녀석에 켤레를 붙이면 그냥 3이에요. 자, 3i라는 녀석에 켤레를 붙이면 마이너스 3i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2 플러스 3i 전체에 켤레를 붙이면 2 마이너스 3i. 자, 3i 마이너스 2의 전체에 켤레를 붙이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 이렇게 척척 나올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요거 잘 봐야 돼. Z바가 마이너스 Z하고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Z가 순허수일 수도 있고 Z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Z바가 Z하고 같아? 그때는 Z는 실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자, Z하고 Z바, 즉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가 되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가 되는데 특히 켤레끼리 곱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야. 특히 Z와 Z바가 0인 경우에는 0이 되니까 0도 여기에 등호에 등호가 포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1 바의 바. 자, 켤레는 원래 자신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들이에요. 자, 요거 이제 그냥 다 된다라고 일단은 외워놓으세요. 다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두 복소수의 합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합과 같고 두 복소수의 차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차와 같고 두 복소수의 곱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과 같고 두 복소수의 나눗셈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나눗셈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켤레를 취할 때는 사칙연산의 켤레는 그냥 그대로 켤레들의 사칙연산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냥 섭섭한데. 자, 이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Z1이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I라고 했고요. Z2를 C 플러스 DI라고 했어요. 그러면 Z1 더하기 Z2는요. 앞서서 사칙연산에서 배웠죠.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 실수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해서 더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소수의 덧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Z1 더하기 Z2 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켤레가 붙은 것이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Z1 바 더하기 Z2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켤레 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 더하기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니까 C 마이너스 DI가 되겠죠. 이것을 i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으로 역시 정리하면 A 플러스 C에 B 플러스 D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를 봤을 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활용하셔도 좋죠. 됐습니까? 자, 나머지들도 이렇게 증명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예 하나만 더 할까? 아, 그래. 요거 한번 보자. 그래요. 합시다. 자, Z1 곱하기 Z2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 자, 좀 예쁘게 쓸게요. 화면이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AC 플러스 됐습니까? 우리 곱셈 공식 하듯이 그 다음에 ADI BCI 그 다음에 BDI의 제곱 다시 예쁘게 쓰면 BD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C 마이너스 BD 더하기 AD 플러스 BCI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러면 이 친구의 켤레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Z바 Z1 곱하기 Z2 그러면 얘는 AC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AD 플러스 BCI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각 켤레를 구해서 Z1바 곱하기 Z2바 그러면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I 곱하기 C 마이너스 D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전개 AC 마이너스 AD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I 그리고 플러스 BDI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AC 마이너스 BD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에 AD 플러스 BCI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정리해놓고 보니까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역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Z1 곱하기 Z2의 전체의 반은 각각의 켤레의 곱과 같다. 이해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는 거야. 켤레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4칙 연산과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4칙 연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살짝 살펴볼게요. 자, 이미 우리가 허수 단위의 주기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은 반드시 i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에 제곱을 해주시면은 반드시 i가 되겠고, i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의 제곱을 해주시면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i에 역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자, i에 4의 배수를 제곱해 주시면 반드시 1이 된다. 이것을 4주기성, 주기성을 갖는다.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i의 이 주기성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거 조금 이제 선생님 설명 붙여드리기로 하겠고요. 여기를 먼저 봐주세요. 여기를 먼저 봐주시면은 우리가 꼭 암기를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가 된다.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된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i가 되겠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또 i는 마이너스 i분의 1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i분의 1은 i로 쓸 수 있으며, 마이너스 i는 i분의 1로 쓸 수 있고, i분의 1은 마이너스 i로 쓸 수 있고. 자, 이래야지만 여러분들 계산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조금 더 고급진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급 단계에서는 우리가 2교시 때 이제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좀 간단한 걸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외웠다라고 한다면 2분의 2i. 그래서 i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이런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은 2i.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계산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좋겠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i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 좀 써볼게요. 자, 중학교 때 이미 좀 배웠나? 아니야, 이제 배워야 되는구나. 뭐 중학교 때 이미 미적분까지 끝낸 친구들도 있으니 뭐 당연히 알 텐데, 그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우리는 지금 복소수를 배우고 있는 거야. 복소수. 알겠습니까? 복소수를 배우고 있는데, 자, 특히나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허수라고 부른다야. 됐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쓰이는 용어 음수라고 하는 건 루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즉, 루트 안에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멋있게 쓰려고 어떤 친구가 루트 2i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루트 마이너스 3i 이런 거 없어요. 쓰시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루트 안에는 반드시 실수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됐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절대치 a라고 붙이셔야 되겠고요. 루트 a의 전체 제곱, 이때는 절대치 같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a입니다. 선생님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다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요, 바로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절대치 마이너스 2, 즉 플러스 2라고 쓰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잖아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루트 2i, 루트 2i로 쓸 수 있고,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그냥 2i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정리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small ab가 있는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a가 실수라는 뜻이에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b가 역시 실수, 특히 0과 음의 실수란 얘기죠. 자, 부호 이렇게 대소 판단할 수 있는 걸 실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루트 안에 a가 b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상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쓰는 기호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작다 또는 같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복부호, 즉 두 개의 부호를 축약해서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A가 0보다 작다 이고 B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다 이고 B는 0이다. A는 0이고 B는 0보다 작다. A는 0보다 0이고 이렇게 헷갈려. A가 0이고 B도 0이다. 이 기호 하나에 이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문자를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요. 문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로, 제발.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이런 거 다 써주고 싶어요. 근데 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다 처음 듣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노파심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노파도 아닌데 노파심이 생겨요. 그죠? 응?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자, 여기 보면서 뭐라고 쓴다고요?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쓴다고요. 자,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그냥 0 쓰면 된다고요. 근데 0은 마이너스 0이나 그냥 0이나 같은 뜻이라고요. 자, 얘는 루트 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그냥 0이라고 쓴다고요. 됐죠? 루트 0 곱하기 루트 0은 0이라고 쓴다고. 근데 얘도 마이너스 0. 얘도 마이너스 0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 상관이 없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꼭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으니까 좀 뻔한 내용 같지만 이거 구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지고 둘 다 양수거나 0을 포함해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이면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아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이거야. 잘 봐야 돼. A가 0보다 크나 같고 B가 0보다 작을 때, 즉 분모가 루트 안에 숫자인 B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 즉 B가 음수인 경우에 됐죠?
루트 b분의 루트 a는 반드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써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호가 생기지 않는다. 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해보자. 자, 요 기호 자체가 또 복부호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a가 0보다 크다 이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예를 들자면 루트 마이너스 2에 루트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친구는 루트 마이너스 2에 루트 0 이 녀석은 당연히 0이지만 마이너스 0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고 물론 이거 정리해야 돼요. 자, 요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 일로 와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그리고 i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심?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출발이 마이너스 2로 출발했잖아요. 마이너스 2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여러분들 잘 봐봐.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둘 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얘는 양수. 물론 0일 수도 있어. 여기 등호 0이 들어갔으니까. 이해요? 얘는 양수가 되는 거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음수고 얘는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자체는 뭐가 되는가? 0이거나 음수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b분의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물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시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루트 b분의 루트 a를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썼다는 얘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b는 반드시 음수여야 한다라고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기본 성질을 좀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복소수의 기본 성질을. 자, 다 배우고 알고 계셨겠지만 이 정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강의를 간단히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